5살이던 해 가을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3살 딸을 데리고 처갓집에 간 날이었어요. 아들은 코감기가 좀 있어서 집에 남았거든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단둘이 보내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식탁에 턱을 괴고 앉아서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아빠, 계란은 왜 노란색이야? 원래 노란색이야. 왜 원래 노란색인데? 닭이 그렇게 만드니까. 닭은 왜 그렇게 만들어? 글쎄 그건 닭한테 물어봐야 알지. 왜 닭한테 물어봐야 돼? 프라이팬을 잠깐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한테 세상은 전부 물음표였던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계란을 뒤집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아빠, 비는 왜 와? 아빠, 토요일은 왜 쉬어? 아빠, 아빠는 왜 아빠야? 아빠, 나는 왜 나야? 1시간 동안 왜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터졌습니다. 아들, 제발 좀. 아빠 좀 쉬자. 머리 아파. 5살짜리가 저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소파로 가더니 혼자 쿠션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토요일 아침, 아빠랑 아들 둘뿐인 조용한 집. 그런데 아이가 입을 다무니까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던지던 왜가 저를 괴롭히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늘은 그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들이 소파에 가서 혼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엔 솔직히 안도했어요. 아, 드디어 조용해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도 좀 쉬고 나도 좀 쉬고 나쁘지 않은 토요일이라고요. 그런데 거실을 슬쩍 봤더니 아들이 쿠션을 꼭 안은 채 TV도 안 켜고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5살짜리 남자아이가 토요일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솔직히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어요. 점심을 차려주면서 물었어요. 아들,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그 말을 듣는데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라면, 치킨, 아이스크림. 이럴 아이였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데도 계속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들, 오후에 뭐 하고 놀까? 몰라, 블록 만들까? 싫어. 그럼 놀이터 갈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머리 아프잖아. 그 말에 숟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아까 제가 던진 말을 이 아이는 그대로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좀 쉬자. 머리 아파. 저는 그냥 짜증 섞인 한마디를 한 거였는데 아이는 그걸 내가 자꾸 물어봐서 아빠가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좀 찔리더라고요. 아빠가 좀 피곤했나 봐. 그렇게 어물쩍 넘겨버렸어요. 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엄마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그 말이 참 묘하게 아팠어요.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머리 아프다고 아이를 밀어냈고 아이는 하루가 끝날 때 엄마를 찾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한참 생각했어요. 오늘 나는 아들한테 몇 번이나 제대로 대답해 줬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를 몇 번 들었는지는 세다가 포기했으면서 제대로 대답해 준 횟수는 세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왜를 유난히 많이 쏟아내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3살에서 5살 무렵인데 발달 심리에서는 이런 때를 흔히 질문 폭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은 세상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비는 왜 오는지, 토요일에는 왜 쉬는지, 계란은 왜 노란색인지,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이 갑자기 전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외에는 알고 싶은 마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이가 왜? 라고 묻고, 아빠가 대답하고, 아이가 또 묻고, 아빠가 또 대답하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아빠가 지금 내 말에 반응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작은 캐치볼 같은 거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작은 연결 신호를 비드로 부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 이거 좀 봐. 아빠, 나 이거 했어. 아빠, 왜 그래? 겉으로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같은 뜻이에요. 나 좀 봐줘. 내 말에 반응해줘. 나랑 지금 연결돼 있어줘. 관계 연구로 잘 알려진 존 가트만은 이런 작은 연결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면 부모와 아이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토요일 아침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은 왜를 던진 건 저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빠랑 단둘이 있는 드문 시간이었으니까 있는 힘껏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묻더라고요. 오늘 아들 좀 이상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오자마자 그러더라. 엄마,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그거 아침에 아빠한테 물어봤던 거 아니야? 그 말에 멈칫했어요. 그 질문 분명 아침에 저한테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서야 느껴졌어요. 아들이 원한 건 그냥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 아빠한테요. 그런데 아빠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아이는 그 질문을 접어서 품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야 엄마한테 다시 꺼낸 거예요. 며칠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봤어요. 아들이 저한테 아빠, 강아지는 왜 말을 못해? 하고 물었는데 제가 대충 글쎄 하고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쯤 뒤에 엄마한테 똑같이 묻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질문을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포기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든 아들 얼굴을 한참 봤어요. 깨어있을 때는 그 작은 입에서 쉼없이 왜가 쏟아졌는데 잠들고 나니 세상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계란이 왜 노란색인지 묻는 시간, 하늘이 왜 파란지 묻는 시간, 나는 왜 나냐고 묻는 시간.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한 가지를 바꿔봤어요. 아이가 왜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좋은 질문인데.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아빠, 바람은 왜 불어? 오, 좋은 질문인데. 뭐가? 아들이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안 하던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꽤 도움이 됐어요. 좋은 질문인데 그 말을 하는 2초 동안 제 안에서 올라오는 짜증이 한 박자 늦춰지더라고요. 아이한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이건 공격이 아니야. 이건 질문이야. 그 2초가 꽤 컸어요. 혹시 요즘 아이의 왜에 지쳐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답부터 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질문인데 이 한마디만 해보는 거예요. 아이도 자기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아빠도 숨 쉴 틈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해주겠다고 덤비면 오래 못 가요. 저도 한번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며칠 동안 모든 왜에 답해줬거든요. 아빠, 물은 왜 투명해? 빛이 통과해서 그렇대. 빛은 왜 통과해? 그건 왜? 금방 녹초가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항상 정답이 아니구나. 같이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되물어보기였어요. 아빠, 달은 왜 밤에만 나와? 우리 아들은 왜 그런 것 같아?
달이 밤을 좋아해서?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달은 어두운 게 안 무서운가 봐. 그러게, 아빠는 어두우면 좀 무서운데. 나도 좀 무서워. 그래서 아빠 옆에서 자고 싶은 거야. 이 대화, 이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이분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 있었어요. 아이는 스스로 생각했고, 자기 마음을 꺼냈고, 저는 그 마음을 들었어요. 제가 대단한 정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저 공을 다시 돌려준 것 뿐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대화를 끊지 않고 이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이의 비들을 끊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정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쪽으로 공을 다시 던져주는 거니까요. 혹시 아이의 외에 지쳐가고 있다면 5번 중 3번만이라도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이 생각해 볼까? 아이 대답이 조금 엉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맞는 답이 아니라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마다 외의 모양도 다르더라고요. 아들은 한 주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타입이었어요. 하나 물어보고 대답하면 또 왜, 또 왜. 끝까지 들어가는 스타일이었죠. 딸은 좀 달랐어요.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것 같다가 며칠 뒤에 같은 질문을 다시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답 자체보다 그 질문을 나누던 순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왜라도 아이마다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생각을 펼치고 싶어서 묻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다시 만들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했던 게 돌이켜보면 제 실수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아이의 외에 지친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어른이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아이 질문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은 가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지금 우리한테 왜라고 묻는 건 아직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야. 아빠는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 믿음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궁금한 거 없어? 하고 물어도 없어. 그 말만 돌아오겠죠. 오늘 저녁에 하나만 해보세요. 아이가 왜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기 전에 3초만 아이 눈을 봐주세요. 그 3초면 충분해요. 아이가 지금 묻는 게 정보인지 아니면 연결인지 그 눈을 보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질문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직 나를 향해 열려있는 작은 문이라는 거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비드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으로 말하면 그건 그냥 아이가 내 쪽으로 내미는 작은 손 같았어요. 그 손이 내 쪽으로 와 있을 때 조금 더 잘 잡아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